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목표는 8문제 정도를 빨리 해결해 보는 건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4라는 유리함수가 있고요. 1사분면 p, 3사분면 q, 그래서 수선의 발 쭉쭉쭉. 그래서 육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 그것의 최소를 묻는 내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대체 최소를 왜 물을까? 뭘 이용하라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 지금 2학기 내용 들어와서 최대 최소를 묻는 유형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산술기하였단 말이에요. 또는 뭐 코시 슈바르츠 이런 식인데, 쌤이 수업 시간에 미리 먼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유리함수 파트에서는 산술기하를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좀 생각을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P 점부터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를 알파라고 둔다 그러면 y좌표는 알파분의 4, 이 정도로 세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있는데 x좌표가 알파, y좌표가 알파분의 4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OA 길이가 양수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B 길이가 양수 알파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 육각형 넓이를 지금 쪼개가지고 하나씩 구해볼 건데 1사분면에 존재하는 이 빨간색 넓이는 알파 곱하기 알파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론은 얘는 그냥 4겠네. 그러니까 1사분면 x좌표가 알파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OA, OB 길이가 곱해지면 4로 존재하니까 얘는 고정값입니다. 맞죠? 자, 같은 내용으로 3, 4분면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그러면 Q의 좌표를 또 세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알파를 썼으니까 베타라고 세팅을 할 건데 계산상의 편의를 조금 생각을 더 해서 여기 어차피 X좌표가 3, 4분면이면 음수니까 얘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써보는 거야. 그러면 베타는 양수가 되겠죠. 좌표가 음수니까. 그래서 요거를 X좌표에 넣으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넓이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좌표가 음수니까 넓이를 구할 때는 양수로 만들어서, 즉 마이너스를 곱해서 보면 가로를 베타, 세로를 베타분의 4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해보면 여기가 베타가 어디 있든 3, 4분면 어디 있든 이 넓이는 변하지 않더라. 얼마?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에서 유리함수 위에 어느 랜덤하게 점을 잡았을 때 지금처럼 원점이랑 그 x축이랑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넓이가 고정값이라는 거, 요거는 챙겨주면 좋겠어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표현을 잠깐 해보자. 어디로 해볼까요? OBC에 해당하는 녀석을 S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OAD에 있는 삼각형을 S2라고 해보도록 하죠. 준비되니? 가볼까? 그래서 쓸 게 별로 없어요. 왼쪽에다 쓸게요. S1을 한번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해볼 건데 좌표 한번 따져볼까? 여기에 X좌표는 마이너스 베타고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 여기에 좌표는 0, 알파분의 4입니다. 또 S2를 구하기 위해서 A의 X좌표는 알파고요. D의 Y좌표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4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쌤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녀석 S1, S2에 대한 직각삼각형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좌표들이 이미 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넓이를 따져보면 되겠죠. 가보자. 그래서 S1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할 거고요. 밑변을 OC로 볼 건데 좌표는 마이너스 베타니까 베타라고 밑변 길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 알파분의 4는 양수니까 그대로 반영하면 2분의 1 밑변 베타 높이 알파분의 4 이렇게 되겠군. 따라서 정리하면 알파분의 2베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비슷하게 S2도 구해보자고요. 그럼 직각삼각형 2분의 1, 그 다음에 밑변을 OA라고 보면 알파, 그 다음에 높이는 D의 좌표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4니까 양수로 만들면 베타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베타분의 2 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본다 그러면
요거랑 2를 제외하면 2가 없다고 생각하면 역수구조네요. 그죠? 왠지 이거는 산술계를 쓸 때 루트 안에서 곱하면 상쇄가 되는 구조잖아. 맞죠? 그래서 돌아갈게요. 이 육각형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미리 계산해놨던 넓이 4짜리는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4는 들어있고 그 다음에 S1에 해당하는 알파분의 2베타 그 다음에 S2에 해당하는 베타분의 2알파 요렇게가 우리가 찾는 육각형의 넓이가 돼요. 자, 이때 아까 알파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니까 0보다 클 거고요. 그 다음에 3, 4분면에 있는 x좌표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베타 또한 양수다.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만약에 3, 4분면에 있는 점 Q의 x좌표를 그냥 베타라고 뒀다 그러면 베타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야. 그걸 이용해서 식을 표현해보면 여기가 앞에 마이너스가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거를 베타에 반영해서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야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애초에 3, 4분면의 x좌표를 마이너스 베타라고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와, 그러면 양수를 괜히 본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녀석은 8 더하기 한 번만 더 쓸게요. 알파분의 2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2알파인데 알파 베타가 양수니까 알파분의 2베타 베타분의 2알파도 당연히 양수 구조겠죠. 따라서 산술기하 평균의 전제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8이라는 것은 그대로 같이 더해주면 되니까 크거나 같다 8에다가 산술기하 2배의 루트 안에 더하는 2개 곱하기 그래서 알파분의 2베타 베타분의 2알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상했던 대로 알파 베타가 분모 분자로 약분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루트 안은 4니까 2로 나와서요 8 더하기 4니까 12 이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되는데 산술계하를 쓸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게 최소를 만족하느냐 등호 조건을 한 번은 확인하라 그랬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등호 조건은 자 여기가 결국은 4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값이 10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니까 더하는 두 녀석이 4일 때 즉 같을 때 등호라고 했으니까 등호는 알파분의 2베타가 4를 반띵한 2가 될 때이고요. 양변을 2로 약분하고 알파를 곱하면 알파와 베타가 같을 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같은 경우는 뭐 있죠. y는 x랑 교점 위에 있는 좌표면 되니까 괜찮겠니?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가 볼게요. 150번 요거는 이제 식의 계산하는 문제인데 분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고 사실 두 숫자의 크기 관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한 숫자에서 다른 숫자를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A에서 B를 빼가지고요. 예를 들어 결론이 는 0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예를 든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는 0이다 라고 하면 결론은 A랑 B랑 같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결론이고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 사실.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양수고 그죠?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음수고 이거니까. 그래서 A 빼기 B 식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녀석은요 M 플러스 N분의 한번 적을게요. MA 더하기 NB가 될 거고 빼기 B라는 녀석은요 M-N분의 MA 빼기 NB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통분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놈은 좀 크게 그릴게. M 플러스 N과 M-N 이렇게 통분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각자 필요한 것들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니까 첫 번째는 원래 있던 분자 MA 더하기 NB에다가 뒤 분수식의 분모인 M 빼기 N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중간에 마이너스 연결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MA 빼기 NB에다가 앞에 있는 분모 M 더하기 N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쭉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빨리 가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개해가지고 남는 것만 쓸게요. 그래서 결과만 쓰겠습니다. 분모는
합차 구조니까 전개를 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정리하면 결과만 쓸게요. 마이너스 2배의 m 곱하기 n의 a 빼기 b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0이랑 같은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비교를 해볼 건데 위에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a, b 둘 다 양수면서 a가 더 크고요. n, m도 마찬가지 양수면서 m이 더 커요. 먼저 해결할 것은 분모부터 보자고. 짜잔. 자, 양수들끼리 나왔을 때는 그 크기 관계를 제곱해서 비교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m이 n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m제곱이 n제곱보다 크겠죠. 즉 큰 데서 작은 것 빼니까 얘는 양수야. 짠, 부호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mn이라는 녀석은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곱하면 양수야. 거기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음수인데 좀 이따 보고. 그 다음에 a 빼기 b는 위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큰 데서 작은 것 뺀 양수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 때문에 얘는 음수가 되겠죠. 짠, 이렇게. 따라서 결론은 아까 했던 대로 a 빼기 b가 음수기 때문에 b가 더 크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51번으로 가보죠. 엄청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은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뭔가 유리함수를 그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fx 그래프 모양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뭐 눈에 띄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크게 있는 A, F, D 여기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거. 여기 보면은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평행선이 존재하겠죠. 여기랑 여기 이제 평행하다. 그러니까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이 닮음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괜찮죠? 따라서 비례식을 바로 세워보죠. 작은 삼각형에서 바로 가볼게요. fx는 지금 오른쪽에 한 변을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fx 대 그 작은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에서 밑변을 담당한다라고 이제 이 c를 밑변으로 본다 그러면 x가 될 건데 빨간색 삼각형으로 오면 그에 대응되는 변이 누구냐면 오른쪽을 담당하는 선분 fd. 이 녀석은 fx에 더하기 2를 한 거예요. 그리고 x에 대응되는 변은 밑변을 담당하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할게요. 비례식이니까 내항, 외항, 곱이 서로 같다가 되겠죠. 내항부터 정리해 볼게요. x를 분배하면 x 곱하기 fx 더하기 2x는 같다. 3fx 이렇게 될 거고요. 와, 그러면 우리는 fx를 찾아야 되니까 우변에 있는 거 2항, 좌변에 있는 2x 2항. 그러면 우변에 있는 3fx를 이항하면 fx를 묶어냈을 때 x 빼기 3fx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좌변에 있는 2x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가 3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나눌 수가 있겠죠. 따라서 fx는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에서 2까지 이렇게 보라고 했으니까 뭐 3은 아니었네요. 그죠? 그러면 fx가 딱 뭡니까? 유리함수였단 말이야. 그래서 빠르게 그려볼게요. 범위가 없으니 여기다 그리자. x점근선은 3이고요. y점근선 x계수비 마이너스 2입니다. 적당히 그릴게요. 이 정도로 그리자. 이 정도로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x점근선 3, 그 다음에 y점근선 마이너스 2, x계수비였어요. 이 정도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0에서 2까지 그릴 거니까 일단 뭐 하나만 넣어볼게요. 0 집어넣어보면 f0은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0이야. 그래서 0,0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리함수를 그려보면 대략 이런 식으로 점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래프로 그려줘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쪽에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0에서 2까지만 그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함수값을 찾아보면 아까 0일 때 0 여기 유효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는 3보다 조금 앞쪽에 있으니까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f에 x자리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4를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2를 넣으면 4다.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0에서 2까지만 볼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는 부분이 문제에서 원하는 개형이 되겠습니다. 요거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0,0, 2,4를 지나는 녀석을 찾으면 되니까 1번 그래프가 되겠다. 넘어갈게요. 자, 152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자, 여기서 사용할 내용 몇 가지만 좀 정리할게요. 1차 함수 얘기 잠깐 할게. y는 예를 들어 ax 플러스 b, 이건 별표 쳐놓을게요. 일반 개념이야. ax 플러스 b라고 한다 그러면 x의 개수는 기울기는 정의하기를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이 녀석은 y 절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이제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 보면 1차 함수식을 찾는, 우리가 구하는 4가지 정도의 예시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질 때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좀 생각을 더듬어 보면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있을 때 구했었고, 그 다음에 지나는 2점 있을 때 구했었고, 마지막이 x절편, y절편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요거 하나 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예전 얘기긴 하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자. 요거는 좌표 평면상에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물론 좀 좌표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다 그러면 사선식 또는 신발끈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서술형 쓰기는 조금 부담이 있거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높이 구할 때 이걸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직선에서 점까지니까 직선은 일반형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하나가 p, x1, y1이라고 한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식은요, 루트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분의, 항상 하는 얘기죠. 점을 직선에 넣어서 가져오면 된다. 대신 절대값 씌워서 가져오자. 왜?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정리하면 되더라. 복습했습니다. 자, 이제 가보자고. 짜잔. 이렇게 이제 유리함수 y는 x분의 1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a점과 그 다음에 a, a분의 1이라는 b점을 지나는 직선. 지금 표현해보면 여기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가 a, a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직선 a, b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했던 대로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x 증가량은 a 좌표와 b 좌표의 x 차이를 보면 되겠고요. 지금 b 좌표에서 a 좌표로 빼는 걸로 갈게요. b의 x 좌표는 a고요. 빼기 a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a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y 증가량도 마찬가지로 b에서 뺄게요. 그러면 a분의 1이라는 값에서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정리. 얘는 a 플러스 1분의 a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 번분수 형태니까 조금 복잡해요. 분모 분자의 분모, a가 지금 b의 x좌표라서 양수니까 a를 곱해서 정리를 할게요. a를 곱하면 a 플러스 1분의, 분자는 a 곱하면 1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와, 그래서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a가 존재하니까 약분하면 기울기가 a분의 1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a분의 1. 자, 그래서 직선 AB 방정식을 찾아보도록 하자. 그럼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기울기 찾았으니까. y는 기울기 a분의 1 그리고 괄호 열게요. y절편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a점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열어서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그러면 빼기 마이너스 1을 할 거니까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y좌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A가 있어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됐네요. 정리할게요. 그래서 전개해보면 A분의 1 X 요게 기울기 그 다음에 A분의 1 빼기 1 요게 Y 절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여러분들 책이 조금 조그마긴 한데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먼저 Y절편은 A분의 1 빼기 1입니다. Y절편은 Q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뺄게 A분의 1 빼기 1 요거는 지금 그래프상 음수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쓱 보니까 지금 문제 잠깐만 읽고 내려올게요. 두 삼각형 POQ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삼각형 두 개 지금 왼쪽에 있는 POQ 그것을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PBB' 요거를 S2라고 하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직각삼각형이니까 P 좌표까지도 찾아낸다라고 하면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다. P 좌표는 X절편이니까 X절편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직선 AB의 X절편은 Y에 0 넣으면 되겠죠. Y에 0을 넣어보자. 그러면 0은 A분의 1 첫 번째 식에 넣어도 되고 밑에 식에 넣어도 되고 저는 위에 식에 넣을게요.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넘기면 1 양변에 A 곱하면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 따라서 X절편은 A 빼기 1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어요. 자, 돌아가서 그렇다면 X절편은 A 방금 구했던 A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여기가 A 마이너스 1. 자, 아까 B의 X좌표를 A로 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가 A입니다. 그럼 길이 한번 표현해보죠. 먼저 S1을 표현하기 위해서 OP 길이를 밑변이라고 본다 그러면 좌표 그대로 A 빼기 1이겠네. 그 다음에 높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OQ 길이를 구하려면 좌표가 A분의 1 빼기 1인데 이건 음수라고 했으니까 넓이 구할 때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높이로 쓰면 되겠죠. 이따 반영하고 그 다음에 S2라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왔더니 P에서 B'까지를 밑변이라고 본다 그러면 큰 좌표 A에서 작은 좌표 A 빼기를 하면 되니까 1의 길이를 갖겠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B의 Y좌표랑 같으니까 아까 B의 Y좌표가 A분의 1이었거든. 여기는 A분의 1로 쓸 거야. 이렇게 되겠네요. 짠. 따라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S1 구할 때 높이에 해당하는 녀석이 지금 좌표 그대로 쓰면 음수가 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왼쪽에 있는 S1이라는 거는요.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밑변 A-1 곱하기 높이 아까 다시 A분의 1 빼기 1은 좌표였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순서만 바꾸면 되죠. 1 빼기 2분의 1 되겠다. 요게 S1 괜찮나요? 그래서 정리 잠깐 할게요. 여기는 1 빼기 A분의 1은요 A로 통분하면 A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다 곱하면 분모는 2 곱하기 A에다가 분자는 앞에 A-1이 있으니까 A-1의 제곱 이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S2 구해봅시다. 2분의 1 그리고요 아까 밑변이 PB'이었고 그게 1이었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B의 Y좌표 A분의 1이었어요. 이건 좀 간단하네요. 그죠? 그래서 2A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결론 문제에서 S1 더하기 S2의 최소값 또 최소값 얘기네요. 왠지 산술기하를 써야 할 것 같아. 근데 문제로 돌아가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 양수를 다루는 게 맞겠군. 따라서 식으로 가볼게요. S1 더하기 S2는 통분이 되어 있네요. 그죠? S1도 2A분의 S2도 2A분이니까 통분을 할게요. 2A분의 그래서 더 할 거니까 앞에 거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인데 뒤에 S2에도 분자가 1이니까 더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군.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을 구한다고 하니까 왠지 산술기하를 써야 할 것 같아요. 방향을 그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요거 2a를 분모로 보고 다 나눗셈을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산술기하를 쓸 때 루트 안에서 곱했을 때 없어지는 구조를 여기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누면 첫 번째는 2분의 a,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 순서를 살짝 바꿔보면 2분의 a 더하기 a분의 1 빼기 1 이런 구조니까 미지수 a가 들어있는 앞에 요 두 녀석을 가지고 어차피 a는 1보다 큰 양수니까 산술계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안에 얘네 둘 곱한 것. 나중에 이게 암산이 좀 되겠죠? 빼기 1 되겠습니다. 따라서 루트 안에 우리 원했던 대로 a가 사라지면서 분모가 루트 2니까 정리하면 루트 2로 나누면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은 루트 2겠죠? 빼기 1. 요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다. 이제 결론인데 산술계를 쓰면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최소인 거 만족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꼭 또 점검을 해보는 거야. 파란색 네모로 친 녀석들의 최소값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 있고 그게 요 녀석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등호 조건은 더하는 두 개가 같을 테니까 2분의 a 더하기 a분의 1이 각각 같은, 즉 루트 2를 반띵한 녀석이 돼야겠죠. 따라서 2분의 a가 루트 2를 반띵한 2분의 루트 2면 되니까 a가 루트 2일 때고요. 아까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루트 2는 만족하는 범위가 되죠. 그래서 등호 조건 만족하는 a까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산술기하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죠? 다음 넘어갈게요.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아래쪽 유리함수처럼 fx 그려놨고요. 설명대로 1사분면 위에 p점, 그 다음에 4사분면 위에 q점을 잡고 얘네들이 x축, y축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네들이 정사각형이 된대요. 그럼 정사각형의 특징은 뭐겠니? 여기 쭉 가볼게요. 정사각형의 특징은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거겠죠. 그죠? 이해되지? 가로, 세로 길이가 같다. 그럴 때 OP 길이 대 OQ 길이의 비율이 m 대 n이다. OP가 어딘지 찾아볼게요. 파란색으로 표현해볼까요? OP는 오른쪽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OQ는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의 비율이래. 대각선의 길이 비. 그래서 얘네들은 네모만 해놓을게요. 요 녀석들은요 정사각형의 길이 비더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정사각형의 대각선들이기 때문에 정사각형끼리들은 닮은 도형이거든. 그러면 닮은 비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닮은 도형에서의 변의 길이 비, 대응하는 변의 길이 비니까 얘는 닮은 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대각선을 굳이 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한 변의 길이만 구해내면 된다는 얘기야. 괜찮죠?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찾아와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너무나도 편하게 잘 봐. OP라고 이렇게 선분을 그려놨지만 얘를 연장하면 원점을 지나면서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녀석이니까 y는 x라는 직선인 거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원점을 지나면서 x좌표와 x좌표가 양수인데 y좌표가 음수지만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이 돼야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즉 q 좌표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이게 성립한다고요. 맞지? 그래서 뭘 찾으면 돼요? y는 x와의 교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 이렇게 두 개를 찾으면 되겠다. 생각보다 요거는 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fx 함수 식이 위에 있는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6x-9분의 2x 랑 첫 번째 y는 x 같더라.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때 우리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p의 x좌표를 찾고 싶은 건데 지금 1사분면 위에 있는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x는 0이 될 수 없겠죠. 그대로 이거는 날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변이 1이니까 2는 6x-9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그때 교점의 x좌표는 6x가 11이니까 x는 6분의 11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위에서 표현하면 x좌표, 교점 x좌표니까 OA 길이고, 이게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기도 합니다. 맞죠? 좌표 찾았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6x-9분의 2x라는 유리함수와 이번에는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Q점의 x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x가 0이 안 되니까 우변은 -1이고요. 정리하면 2는 -6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6x는 7, x는 6분의 7. 요 녀석이 그래프에서 OC 길이에 해당되겠네요. 이게 아래쪽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기도 해. 왜 이렇게 강조하겠니? 닮은 비 바로 쓰려고요. 괜찮죠? 따라서 정리하면 결론은 OP 대 OQ를 구하는 거지만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b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닮은 도형에서 길이 b를 구하는, 즉 닮은 b를 구하는 거랑 같아요. 따라서 이거는 OA 대 OC가 되는 거고, 따라서 그거는 6분의 11 대 6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m 대 n인데 mn은 서로소인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비율로 따지면 11 대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소니까 만족하더라. m 대 n은 11 대 7이었어요. 그래서 뭐 더하세요. 이게 마무리가 되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154번으로 가봅시다. fx는 자 뒤에 플러스 k가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1, 우리 기본형 그렸을 때 제2, 제4 사분면에 그려지는 녀석이에요. 다만 x 정근선은 0인데 y 정근선이 k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아래 위로 정근선이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야.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gx는요 x-1분의 1 빼기 k. 그러면 얘는 x 정근선이 1이면서 그 다음에 k, y 정근선이 마이너스 k니까 아까 f에서 있었던 y 정근선 k와 부호만 반대로 돌아가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다 정도만 보시고 이따 결론만 한번 그려봐봐. 첫 번째, fx를 그려볼 건데 x는 0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니까 점선으로 해볼게요. 다시 하자. x는 0 점근선, 그 다음에 k 점근선, 요게 이제 fx를 그릴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보면은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표준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자가 마이너스 1 음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게 f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x를 그릴 건데요. x 그 점근선은 1이고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마이너스 k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y는 마이너스 k. 자, 그래프 비교를 위해서 요거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색깔을 좀 다르게. 얘는 x-1 위에 있는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점근선 기준으로 1, 3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위치를 한번 따져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일이 아니라 여기는 K였다. 가져왔는데, 자, 문제로 가볼게요. fx와 gx의 교점을 찾으래요. 만나는 점. 교점 중 x좌표가 양수. x좌표가 양수라는 얘기는 0보다 큰 쪽에서 보라는 얘기. 몇 개겠니? 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k가 y 점근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k가 바뀜에 따라 이 점근선의 위치가 바뀌면서 그래프 위치도 같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 x점근선이 0인 녀석과 x점근선이 1인 녀석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점근선 위치가. 이거 조금만 더 키워볼게.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제 요 그림에 대한 이해입니다. 좀 키우고, 이것도 좀 키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x는 0과 x는 1은 이런 구조로 있다는 얘기야. 그럼 k가 바뀌면 얘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첫 번째로 뭘 볼 거냐면 x는 0, x는 1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k랑 마이너스 k랑 같을 때, 즉 k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위치가 되겠지. 이해되니 요거? k가 0이면 k나 마이너스 k나 0으로 똑같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서 교점은 어디 있나요? 여기 하나밖에 안 보이지. 그리고 아까 양수 교점 찾아오라 그랬는데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 교점 맞죠? 그럼 몇 개? 양수 교점은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언제? k가 0일 때. k가 0은 y 점근선이 지금 동일해졌답니다. 이 위치 괜찮니? 그래서 하나 정리할 거는 k가 0일 때는 교점 중에 양수인 거는 한 개 이렇게 되더라. 또 가볼게요. 이걸 조금 더 키워보자. 이번에는 이제 k는 0일 때를 했으니까 k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지금 왼쪽에 그려져 있는 y점근선 k가 양수니까 x축보다 살짝 위에 있어.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k라는 거는 k보다는 작겠죠?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x점근선 0과 x점근선 1은 아까 k가 0일 때는 이렇게 맞춰놨었는데 이제 k가 양수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k는 그거보다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야겠죠. 요런 상태가 돼야 돼. 좀 많이 헷갈리겠지만 그러면 만나는 부분, 까만색이랑 파란색이 만나는 부분을 잠깐 보면 아까 표현했던 여기도 있지만 우리 그래프가 조금 더 덜 그려있지만 얘가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더 그려질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오른쪽에 여기도 교점이 되는 거예요. 언제? k가 양수일 때.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2개더라. 괜찮아요? 2개더라. 메모하고 다시 이제 위치 잡을게요.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2개더라. 그럼 이제 반대로 해봐야겠죠? k가 음수일 때. k가 음수면 마이너스 k는 양수니까 조금 전의 상황과 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파란색 그래프의 점근선 마이너스 k라는 게 x는 0, x는 1, k가 0일 때는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k가 음수면 마이너스 k가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되지? k가 음수고 마이너스 k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k가 더 큰 거야. y등분선이 위로 가요. 그럼 여기서 교점을 따져보면 여기는 계속 생기네요. 하나. 그 다음에 좀 덜 그려져 있지만 여기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도 하나가 생기거든. 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의 값을 가지는 교점의 x좌표니까 x는 0 여기 있거든. 그럼 오른쪽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k가 음수일 때는 다시 한 개더라. 지금 왼쪽에 있는 점은 x는 0이라는 걸 기준으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예요. 그럼 우리가 찾는 내용이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문제로 돌아가 보면 그 k에 따라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hk라고 하랍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hk라는 녀석은요. 범위가 이렇게 되겠지. k가 음수면 1, k가 0이면 1, k가 0보다 크면 2 이런 구조를 이뤄요.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빨리 그릴게요. 함수 값이 1 아니면 2니까 위쪽으로만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원점, 여기는 k축이 되겠고요. 함수 값은 hk 찍어볼게요. 0일 때는 1, 여기가 1 찍을게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1. 그러면 상수함수 1 쭉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2. 2는 이 위에 있겠고 여기가 2라고 한다 그러면 오른쪽은 쭉 2가 되겠다. 이게 우리가 찾는 hk 함수야. 다 왔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hk를 넣은 것과 hk 플러스 1 넣은 것과 k 플러스 2 넣은 것 표현 한번 해볼게요. k 넣은 것, k 플러스 1 넣은 것, k 플러스 2 넣은 것인데
넣는 녀석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죠. 요렇게가 연속된 세 개의 정수야. 맞지? 지금 밑에 정수 K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K, 그 다음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는 연속된 세 개의 정수입니다. 그것의 함수값의 합이 4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HK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녀석이 1 아니면 2밖에 없거든? 맞죠? 1 아니면 2밖에 없어. 그런데 셋 중에 2가 2번 이상 나오면 나머지 하나가 1 이상인 값이니까 4를 넘어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셋 다 1이 나오면 또 4를 만족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함수값이 2가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뭐예요?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돼. 괜찮죠? 2가 한 번 나와야 돼요. 그러면 2를 누가 담당하겠니? 지금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면 K로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커지는 정수들이니까 아까 HK 그려놓은 것에 0보다 큰 쪽이 함수값 2가 나오거든.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담당하는 요 녀석이 K 플러스 2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 앞쪽으로 갈 녀석들은 2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K 플러스 1, 그 왼쪽에 K, 이런 구조로 있어야 K 함수값 1, K 플러스 1 함수값 1, 그 다음에 K 플러스 2 함수값 2, 그래야 함수값의 합이 4, 이게 만족되더라. 괜찮죠? 따라서 정리할게요. K 플러스 1은 함수값 1이 나오는 x 좌표니까 0일 때도 1이거든요. 따라서 K 플러스 1은 0이 돼도 1이니까 0 이하로 내려오면 되겠고, 반면에 K 플러스 2는 함수값이 2가 나와야 되니까 K 플러스 2는 0이랑 같아지면 함수값이 1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0보다 큰 쪽, 오른쪽으로 와야겠다. 정리.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걸 먼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K는 하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여기 점근선의 K 값을 바꿔가면서 어떤 위치 관계를 갖는지를 해석을 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뭐 이미지를 한 번 더 해보시거나 직접 그려보시거나 연습을 꼭 해주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남은 두 문제는 방향만 딱 설정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155번은 첫 번째 식에서 단서를 구하면 되는데 우변을 전개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얘는 항이 3개짜리의 제곱이니까 각각 제곱한 다음에 끼리끼리 곱 2배입니다. 맞죠? 거기에서 관계식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결론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여기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밑에 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밑에 거 정리하는데요. 패턴들이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 녀석. 아까 위에 첫 번째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 라는 결과를 알 수 있어. 자, 그렇게 되면 패턴이 다 비슷하니까 첫 번째 있는 분수의 분모만 해결해 볼게요.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C제곱인데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A가 위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기 때문에 A 대신에 BC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묶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C로 갈아 끼울 수 있어요. 이게 A거든. 그거를 제곱, 거기서 B제곱이랑 C제곱 뺀 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결국은 첫 번째 있는 녀석은 B 플러스 C의 제곱과 같거든요. 전개해보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BC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근데 뒤에 B제곱 빼기 C제곱 할 거야. 따라서 2BC가 결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같은 패턴으로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분수 갈아 끼우기, 분모 갈아 끼우기에서 정리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거예요. 알겠지?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점 B와 C는 Y는 X의 대칭이라고 했고요. Y는 X 대칭이니까 X좌표 바꾸면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가 알파, 베타야. 그러면 Y는 X 대칭이 C였으니까 XY 자리를 바꾸면 베타, 알파 이 정도는 뭐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 크게 작용하는 거는 아니지만 알파가 2보다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입니다. 만약에 알파가 루트 2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유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y 값을 찾아보면 루트 2분의 2라서 루트 2야. 이거를 지금 y좌표 베타라고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알파가 루트 2일 때 베타가 루트 2면 얘네들은 좌표가 같잖아. 어디를 얘기하겠니? 여기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데 알파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좌표가 루트 2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b좌표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즉 y는 x보다 아래쪽으로 있는 점 b에 위치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왜냐하면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같은 점인데 그 아래쪽에 존재하니까. 따라서 알파가 루트 2보다 크다라는 거는 뭘 알려준 거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림처럼 b좌표가 y는 x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걸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사실 이거 몰라도 그냥 풀어도 괜찮아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지금 나조건의 삼각형 넓이가 2루트 3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B와 C가 Y는 X 대칭이니까 BC를 직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 녀석은요 Y는 X의 두 점이 대칭이기 때문에 Y는 X랑 수직을 이뤄요. 이 말은 이 녀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왜 그럴까요? 두 직선이 수직을 이루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렇다면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할 거니까 BC를 한번 밑변으로 보자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BC를 밑변으로 보고 넓이를 구할 건데 X축, Y축과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직선 BC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45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뭘 이용할 수 있냐면 물론 BC 두 점 사이 거리로도 구할 수 있지만 45도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x좌표는 베타고 여기 x좌표는 알파니까 한 변에 담당하는 거는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알파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건 맞겠네요. 그죠?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비율이 1대1대 루트 2가 되겠다. 따라서 별도 계산 없이 BC 선분의 길이는 알파 곱하기 베타 한 것, 알파 빼기 베타 한 것에 루트 2배 여기 이제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BC를 밑변으로 보자고요.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되거든. 높이는 어디 있는지를 A에서 방금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 위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거를 H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아까 몇 문제 앞에 적용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점은 A점인 마이너스 2,2고요. 직선은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라고 했던 이 녀석을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가 존재하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만 갈게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열고 B점 알파, 베타를 지난다고 하면 X 빼기 X좌표 알파 더하기 Y좌표 베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일반형으로 고치면 좌변으로 다 이항할게요. X 더하기 Y 빼기 알파 빼기 베타는 0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H 높이라고 했던 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하면 공식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은 1, 1,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우리가 거리를 구할 A점 마이너스 2,2 넣고 가져오면 되죠. 너무나도 편하게 마이너스 2 넣고 2 넣으면 없어지니까 절대값 안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는 묶어내서 버려도 괜찮겠다. 왜? 알파 베타가 양수였으니까. 높이 구했습니다. 그러면 넓이식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BC 선분의 길이가 알파 빼기 베타의 루트 2배 높이는 H 루트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식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에 하나 적용하지 않은 게 B점이든 그것의 Y는 X 대칭이 C점이든 이거는 유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지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y는 x분의 2니까 베타는 알파분의 2, 즉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다 라는 식도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알겠죠? 요거 마무리 한번 지어 보세요.